첫 번째, 함수의 극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단원을 나가게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단원을. 근데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연습 문제를 지난번에 배웠던 거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배울 개념 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1단원의 연습 문제 전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책을 아마 서점에 옆에 제가 오늘 교보문고를 갔는데 다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샀어요? 네? 네, 지숙씨 잘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어디서, 잘 왔어. 나 오늘 너 안 오는 거 같아가지고 약간, 충격 먹었었어요. 어디서 샀었어요? 책 구매하신 분들? 저 오늘 두 군데 나갔는데 두 군데 다 재고 없더라고요. 어쨌든 책이 빨리 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구매를 해주셔서 하시고 노트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 첫 번째 파트인데 이 함수의 극한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fx가 함수인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함수고 왼쪽에 있는 이 표시가 여러분 같이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따라 읽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게 극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면은 사실 처음에 이걸 보면은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봐볼게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2,4라고 해볼게요. 2,4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계속 가까이 오면 y값, 함수값이라고 할 때 그 y값은 뭐에 가까워지죠? 4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왼쪽에서 가까이 가더라도 어디에 가까워지죠? 4에 가까워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4다 라고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 이거 무슨 말 이해됐어? 이거 너무 쉽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배울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런 함수도 있지만 불연속의 함수가 있어요. 단절된 함수. 완전히. 그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3인데 x는 3. 여기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단절된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4고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오른쪽에서 온다면 어디에 가까워지죠? 4에 가까워지죠. 근데 왼쪽에서 간다면 어디에 가까워지죠?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요때는 나눠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때는 리미트 x가 4 플러스 우극한이라고 있습니다. 읽을 때는 리미트 x가 4 우극한일 때 fx는 함수의 극한 4라고 쓰고요. 여기 3이겠죠? 죄송합니다. 3.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 좌극한일 때는 fx는 2가 된다.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있고 요거를 좌극한이라고 읽는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연속일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겠죠. 그쵸? 이때는 여러분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이런 화면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때는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1쪽 페이지를 봐볼게요. 11쪽. 기본 문제 1-1번을 봐보겠습니다. 11쪽에
기본 문제 1-1번.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래프에서 그려진 건 어떻게 그려졌냐면 오른쪽만 그려졌습니다. 오른쪽만. 그래서 오른쪽 걸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f-x는 마이너스 fx를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 메모를 근데 뭐야? 메모를 책에다가는 하지 말아주세요. 책에다가는 저 결벽증처럼 책에다 하지 말고 노트에다가 좀 메모를 잘 해주시는데 책에다 쓰지 말고 f-x는 마이너스 fx가 무슨 뜻이냐면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원점 대칭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데 점대칭에 대한 식을 써주시면 점대칭은 fa-x와 fa 플러스 x를 더하면 2b가 된다. 이 식이 바로 점대칭 식이고 이게 a, b의 점대칭인 식을 말합니다. 좋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좀 좋아. 자, 그럼 이게 왜 점대칭 식인지를 봐보면 여기가 a, b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a, b. 근데 여기 이 라인이 a 플러스 x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인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막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생각이 안 날 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공식을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면 여기가 a, b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라인이 a 플러스 x의 라인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지면 여기 이 라인이 a 마이너스 x의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 여기가 5야.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 지발 이거 지금 조성현 여기가 2면 여기가 5야.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 그렇죠. 잘했어요. 그럼 왼쪽 오른쪽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점대칭이 되려면 여기에 대칭이 돼야 돼. 그러면 만약에 그 a 플러스 x 라인의 함수값이 여기 있다면 a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은 어디 있겠어? a 플러스 x의 함수값이 여기라면 a 마이너스 x 함수값은 어디 있겠어? 아니 얘를 여기에 대칭시키면 어디에 있겠어? 약간 느낌이 쉽지 않네. 여기 있을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x가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게 허용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길이니까. 그럼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건 다 대답할 수 있겠지? 좋아. 오늘 처음 뵙는 분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준서 씨. 여기 이 라인은 y 값이 몇이겠어요? 졸라 잘하는 애네. 좋아요. 너 이름 뭐였지? 아, 떨려서 기억이 안 나. 너 이름 뭐였죠? 태우 씨. 여기 이 라인은 뭐였어요? 당연히 맞죠.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좌표를 읽어보면 여기 있는 이 좌표는 x좌표가 a 플러스 x고 y좌표가 b 플러스 l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x좌표는 a 플러스 x, y좌표는 b 플러스 l.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x좌표가 a 마이너스 x, y좌표는 b 마이너스 l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은 이 함수에다가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었겠죠? 이 함수에다가 a 플러스 x를 대입한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b 플러스 l은.
그 다음에 이 b-l도 f라는 함수에다가 a-x를 대입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도출되냐면 fa-x와 fa 플러스 x를 더하면 실제로는 b-l과 b 플러스 a를 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l 플러스 a는 없어지면서 2b가 된다. 근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허용되는 거다. 그래서 점대칭식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정교육 과정으로 불러서 미적 원을 잘 하려면 지금 이런 걸로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머릿속에서.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꽝 하고 조건을 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려운 거 풀 때는 이게 막 나올 건데 그때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정리를 해둬라. 그러면은 이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볼게요. f-x는 마이너스 fx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걸 쓴 거예요. 이 식은 원래는 여기서 온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몇 콤마 몇의 대칭인 거죠? 이건 몇 콤마 몇의 대칭이야? 야, 여기 어디 이게 몇 콤마 몇의 대칭이랬어? a 콤마 b잖아. 그럼 김사랑 씨 이건 몇 콤마 몇의 대칭이죠? 그렇죠. 0, 0의 대칭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0을 생략해보면 그때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 플러스 fx는 2 곱하기 0이라고 쓰는 사람도 없죠. 그냥 0이라고 쓰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얘를 이항시킨다. 그러면은 f-x는 마이너스 fx가 된다. 그래서 예전에 막 외우듯이 외워온 이 식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적을 필요 없는데 fx는 마이너스 f 4-x 플러스 8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시작해요. 바로 우리 한 일주일 뒤에 배우는 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함수는 몇 콤마 몇의 대칭일까요? 점대칭식인데. 민주씨가 말해주세요. 이거 몇 콤마 몇의 대칭이겠어요? 아주 잘했는데 2,4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민주씨 잘 생각해 보세요. f2 플러스 x는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었던 거예요, 원래. 원래는 이렇게 식이 시작됐던 거죠. 근데 이게 항등식,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양변에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예요. 양변에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는 fx가 되고 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f 4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원류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얘는 2,4의 대칭인 거다. 근데 이 점대칭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미적분 원은 3차 함수를 결국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공통수학 원이 2차 함수를 배웠다면 미적분 원은 3차 함수를 배우는 건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말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기에 점대칭이에요. 점대칭이란 거는 180도 회전이란 뜻인데 점대칭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를 180도 회전시키는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 갑자기 1-1번 할 때 점대칭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는 메인이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점대칭식이 의미하는 거랑 점대칭식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석책도 첫 번째 문제로 점대칭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알면서 좀 잘 들어주셔야 된다.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힘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외우는 게 아니죠. 얘는 원래 저기서 온 거죠. 근데 A가 0이고 B가 0인 거죠. 그래서 얘가 0,0의 점대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만 그려져 있지만 왼쪽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점대칭은 몇 도 회전이랬죠?
180도 회전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게임하듯이 얘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180도로. 이걸 이렇게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라인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된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과 리미트 x가 2 좌극한일 때의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서현씨, 마이너스 1 우극한이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아까 뭐야? 마이너스 1 우극한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1입니다. 그 다음에 2 좌극한이면 뭐가 되겠어요? 민주씨. 그렇죠. 그럼 지금 1-1번의 정답은 3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 유제 1-1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풀어주세요. 노트에다 푸세요. 근데 노트에다. 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구두 테스트 가겠습니다. 신혜준 씨, A, B의 점대칭의 식이 뭐라고요? 잘했어. 일단 오늘 그것만 외워도 괜찮은 거야. 정호영 씨, 웃지 마 이 새끼야. 정호영 씨, A, B의 점대칭식 말해보세요. 야, 엠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강희 씨가 말해보세요. F A 네. 좋아.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심차정 씨, A, B의 점대칭식 말해보세요. 잘했습니다. 야, 이게 정석, 여기 이 책이 그냥 막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점대칭이 메인 테마라서 한 거니까 김지성 씨가 한번 마지막으로 외우고 넘어갈게요. 김지성 씨 말해보세요. A 마이너스 X A 플러스 X 2B. 준서 씨, 점대칭은 몇 도 회전이라고요? 180도 회전이다. 항상 그릴 때 점대칭이라기보다 180도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1번과 1-2번은 여러분 숙제로 잘 해주시고 넘겨볼게요. 그럼 함수의 극한의 성질 12페이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지금부터 한 얘기가 보시죠. 그럼 여기 잘 봐주세요. 이거는 너무 쉬워.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을 갖는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거를 모를 수는 없어. 그래프만 그리면 무조건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답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돼. 근데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는 거죠. 확장시키는 거지. 뭐냐면 얘랑 더하면 뭐가 될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약에 리미트 fx가 2예요. 리미트 gx가 3이에요. 그럼 리미트 fx 플러스 gx는 뭐겠어요? 당연히 5가 되겠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리미트 fx가 2고 리미트 gx가 3이면 더하면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 근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쉬운 거를 약간 체계적으로 말해본다면 이게 2라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를 그렸을 때 A 좌극한과 A 우극한이 있는데 fx는 A 좌극한과 A 우극한이 모두 2였던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gx는 A 좌극한과 A 우극한이 모두 3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더하면 fx 플러스 gx는 당연히 좌극한끼리 더하면 5가 되고 우극한끼리 더하면 5가 되니까 더하기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는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배 법칙이 허용된다. 그게 여러분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방금 제가 말한 게 그 2번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 박스 안에 있는 2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곱하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곱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인씨 곱하기는 몇이겠어요? 6이겠죠. 왜냐면 2랑 3을 곱하면 6이고 2랑 3이랑 곱하면 6이란 건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근데 나누기가 되면 2랑 3일 때는 3분의 2인데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이렇게 존재한다면 0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좌극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극한값을 가지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을 갖는데 좌극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그 다음 단계도 이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박스에서 이거는 좀 쓰면 좋겠는데 여기 원래 책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지 않나요? 지금 빨간색으로 안 돼 있네. 베타는 0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4번에 베타는 0이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다 써주세요. 책 밑에다 써주세요. 베타가 0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지금 1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본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쉬운 거지만 이게 아까 보듯이 점대칭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가 gx고 얘가 fx예요. 아까 우리 여기서 배웠던 게 단일 함수에 대한 건 너무 쉬우니까 두 개의 함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누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밑에 식이 지금 gx고 위에 식이 fx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지가 장난 아니네 지금. 뭐가 되겠어? 0이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그럼 이제 분모가 0이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 나누기 0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얘도 존재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분모가 0이니까 너도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분자도 뭐예요? 2를 대입해보면 0이니까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니까 아까 분모만 0이었으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끝내면 되는데 분자까지 0이니까 0분의 0이라는 이때까지 배운 적 없는 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0분의 0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 분모를 0이 아닌 수로 바꿔줘야 돼요. 제가 다시 방금 말한 걸 꼭 기억하세요. 0분의 0꼴은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로 변형해야 됩니다.
그럼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로 변형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약분이 있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는 어떻게 인수분해 될 수 있냐면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x-2로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약분되면 분모가 이제 뭐가 된 상태죠? 아니 이렇게 약분하면 분모가 뭐가 된 상태야 지금? 1이 된 상태죠. 분모를 0이 아니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는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복습해 보면 여러분, 지금 좀 명확히 하면 제가 방금 뭐라 했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서 나누기에 대해서는 분모가 0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좀 더 정확히 하면 분모가 0이면서 분자가 상수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제로 분모가 0이면서 동시에 분자가 0이면 극한값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일 때는 어떻게 푼다고요? 김지성 씨,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인 꼴은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요? 분모를 0이 아닌 상태. 와, 그렇지. 분모를 0이 아닌 상태로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근데 분모를 0이 아닌 상태로 식을 변형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약분인 거예요. 그래서 분자나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0이 되는 걸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건 상관없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옆에 2번 문제를 지금 풀어봐 주세요. 연습장에. 야, 이해되고 있어? 응? 이해되고 있어? 응. 윤씨, 잘 되나요? 윤씨, 예습도 하고 있잖아. 야, 새끼가 뭐라니까. 변태 새끼고. 나 지금 여기 본 거야. 집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오늘은 제가 좌석 배치를 그냥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그게 있을 거예요. 여기 문 앞에 붙여놓을 거거든요. 여기 이 미적원 수업은 자리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좌석 배치표 보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그 밑에 해설지 보면 다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 풀어보시고 여러분 15쪽 보겠습니다. 15쪽 15쪽에 기본 문제 1-3번에 1번을 봐볼게요. 리미트 x가 9로 갈 때 아직 안 끝난 거지 우리 그 주제가 루트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9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9를 분모에 넣으면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분자에 넣어도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이건 0분의 0꼴이니까 일단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를 0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모를 0이 아닌 상태로 만들 때 인수분해가 중요하다는데 여기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이 x-9는 루트를 이용한다면 루트 x 플러스 3 루트 x-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해설지에 보면은 분모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제가 말한 대로 얘를 루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적어주시고 방법.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밑에 1번의 해설은 여러분 1번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거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x-9도 인수분해가 루트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보실까요? 그러면은 루트 x-3 루트 x-3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뭐가 됐죠? 분모가 1이 됐으니까 이제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 처음 배울 때 이 극한값 처음 배울 때 선생님한테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었거든. 그게 뭐냐면 대입하면 안 된댔어 분명히. 그 선생님이 말했었거든. 대입하면 안 된대.
근데 마지막에 답구할 때는 대입을 해. 그래서 저 새끼 왜 처음에는 대입하지 않고 나중에 대입하지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분모가 0인 상태에서는 대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로 갔을 때는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해놓으시라. 그래서 1번 문제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2번이랑 3번인데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3루트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x는 여러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3루트 x의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해야 돼 이거는. x는 뭐라고요? 3루트 x의 세제곱. 8은 뭐의 세제곱이냐면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인 거예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냐면 3루트 x 플러스 2 이게 a고 이게 b인 거예요. 3루트 x제곱 마이너스 2 3루트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차분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계산해서. 그러면은 얘랑 얘랑이 이렇게 없어져요. 자, 분모가 뭐가 됐죠, 이제? 분모가 1이 됐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라서 x 대신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64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8을 대입할 수 있고요. 그러면 3루트 64, 3번 곱해서 64가 되는 수는 4예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4, 4, 4가 돼서 정답은 10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 딱 들어보면 인수분해를 좀 잘해야 되는구나. 여기 인수분해가 내가 좀 부족했으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밑에 유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되고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처음으로 배우는 기호인데 이런 기호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팔자가 그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인데 야 그게 이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왼쪽으로 팔자를 쓴 모양인데요. 읽을 때는 한글로 읽으면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끊임없이 커진다는 거죠. 무한대. 그리고 영어로 읽으면 잠깐만. 좀 심각하게 가야 되니까. 영어로 읽으면 인피니티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인피니티. 그래서 어떤 수학 선생님은 x가 인피니티일 때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x가 무한대일 때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영어 단어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틀리다는 건 알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는. 근데 어쨌든 x가 무한대일 때를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좀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거를 이제 뭐죠? 한북 그리기처럼 한 번에 쓰는 게 좋으니까 저는 처음에만 이렇게 적었고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느낌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야,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댔어, 방금 내가? 무한대라고 읽는다고, 무한대. 무한대라고 읽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상수가 아니다. 얘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중에도 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나중에 제가 범위의 표현을 말할 때 이게 다시 여러분 야 지금 집중 안 하는 새끼들 진짜 혼난다 진짜. 이 붕신. 지금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일단은 못하면 꾸준히 밟힌다고 지금. 이 무한대는 뭐라고요? 상수가 아니다.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를 말해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근데 어쨌든 계속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x가 무한히 커질 때 요거의 y값, y는 2x 플러스 4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얘의 y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어? 아니 x가 너희 뭐 무표정 연습하러 나왔냐? 야 x가 무한히 커지면 y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지 무한히. 무한히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단일함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간단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단일함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다. 근데 예전에 제가 유리함수라는 파트가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뭐 유리함수 fx가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가르칠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x 값에 째끼럽 그 다음에 x의 개수의 b. 그러니까 얘 x의 개수가 뭐죠? 1. 얘 x의 개수가 뭐예요? 1. 그럼 1분의 1은 뭐예요? 1이니까 그 1에다가 째끼럽.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했어요. 이 방향은 이제 뭐 지금 수업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명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그리는 법이야 라고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그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점근선은 왜 존재하냐면 x가 무한히 가더라도 y가 어딘가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x가 무한히 가더라도 y가 뭐라고요? 어딘가에 가까워지니까 이걸 점근선이라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뚫어버리면 점근선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가까워지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함수의 극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도 어떻게 가겠어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지발.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이 꼴을 아까 이 꼴을 제가 뭐라 했냐면 0분의 0꼴이라고 했는데 이 꼴을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요거 이제 구해 볼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간다. 근데 분수의 계산이 불가능해 보일 때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냐면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눠줄 수 있어요. 뭐라고요? 분모 분자를 같은 걸로 나눠줄 수 있어요. 0이 아니라면. 그럼 여기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x로 나누면 뭐예요? 1이죠. 얘는 x로 나누면 x분의 1이죠. 얘는 x로 나누면 1이죠. 얘는 x로 나누면 x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커질수록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분모가 커질수록 분수의 값은 작아집니다. 분모의 값과 분수의 값은 반비례해요. 분모가 커질수록 분수의 값은 작아집니다. 근데 분모가 무한히 커진다면 분수의 값은 무한히 작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0으로 가게 돼 있다. 태호야 이해되냐? 좋아. 그 다음에 x분의 2도 0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얘가 0, 0이 되면서 1분의 1이 되면서 1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더라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이 y의 점근선이 1이 될 거다. 왜냐면은 1에 계속 가까워질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는 x-2분의 3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야 점근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일단 x의 점근선은 2가 됩니다. 왜? 분모가 2이면 분수의 값이 정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2가 되는 거고. 근데 y의 점근선을 그리기 전에도 알 수 있다. y의 점근선은 뭐겠어요?
y의 정근선 뭐겠어? 다 알지? 너 말해봐, 태호야. 뭐가 했어? 그렇지. 잘해서 3이 되는 거야. 이걸 대분수를 안 바꿔봐도 알 수 있어. 왜냐면은 x로 나눈다면 얘 1, 얘 3, 얘 0, 얘 0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1분의 3이 되면 3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동생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있으면 말을 해줘. 얘는 무조건 이게 3이야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네가 정확한 이유는 2학년 때 배울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그게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아까 0분의 0꼴은 제가 어떻게 하랬냐면 분모를 0이 아닌 상태로 변형한 뒤 대입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 뒤 개수를 비교합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기본 문제 1-4번에 2번을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1-4번에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빨리 구하신 분은 바로 답을 적었을 거예요. 얘의 규칙성을 안다면. 여러분 근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운다고 가정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제가 가르칠 겁니다. 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제가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그럼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알아야겠죠. 얘는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한. 그러니까 x가 무한히 늘어난다면 y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 얘도 무한대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뭐냐면 x제곱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2x제곱이요 라고 말하면 좀 뭔가 이상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차항은 x제곱입니다. 그럼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2 플러스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5분의 5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짜바리들은 전부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전부 다 0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만 남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분의 5다. 근데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과연 이걸 해야 될까? 어차피 내가 얘랑 얘로 결정되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3일 뒤만 돼도 바로 보자마자 2분의 5라고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1-5번의 1번을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2x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어떤 부분에서 좋은 문제인지를 제가 말해줄게요. 자, 여기 나중에 잘하게 되면 이런 거를 만나게 되면 10중 8구는 요거의 켤레수를 곱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만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얘의 켤레수를 분모 문제에 곱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게 수능 1번에 나왔을 때 많이 틀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얘의 켤레수를 분모 문제에 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조를 먼저 봐야 돼요. 구조를 먼저 본다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적분 원에서는. 구조를 먼저 보면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분자가 뭐예요? 어디로 가요? y는 2x로 가면은 이건 어디로 가겠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죠. 0분의 0꼴일 때 켤레수를 곱하는 거예요. 분모를 0이 아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렵지? 별로 어려워 지금. 이거 처음 들은 막 이거 뭐 무슨
무슨 말인가 막 저 지키 뭐 이렇게 할 건데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잘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럼 얘도 여러분 얘 그릴 수는 없죠.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거 그릴 수 있는 식기가 어디 있어요? 저도 못 그립니다. 실망했어? 못 그리지. 내가 어떻게 그리냐 이거를. 근데 어쨌든 x가 무한히 커지면 얘도 무한히 커져갈 거다 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루트는 여러분 이게 점점 조금씩 이렇게 커져가는 거거든요. 계속 간다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정호영 씨, 제가 어떻게 한댔어요? 이번에 모르면은 그냥 한 대 맞고 가겠습니다. 이 새끼야. 맞아도 돼요. 뭐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한댔어요?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너 해보자는 거야, 지금? 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준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예요? 좋아. 예준 씨, 분모의 최고차항이 뭡니까? X.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항이 보이는 대로 x제곱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루트 x제곱이잖아요. 루트 x제곱은 x랑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 아니라 x라는 거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x로 나눠주면 x로 나눠줄 때 루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루트 8이 있어요. 루트 8을 2로 나눠준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루트 안에서는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4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루트 안에서는 뭐로 나눠준다? x 제곱으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허허 지랄 이거 오늘 상담하고 시작해야겠네.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어.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지, 지발. 여기서는 x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루트 안에서만 x제곱으로 나누고 루트 밖에서는 x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0, 0이 되니까 1분의 2가 된다. 그래서 1분의 2는 뭐겠어요? 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2번 문제는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번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2x 똑같은 문제네요 지금.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만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모르면은 야 들어오지 마. 어차피 이렇게 확정이니까. 0분의 0은 분모를 0이 아닌 상태로 만든 뒤 대입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뭐라고요? 무한대로 바꾸는 걸로 변형한다. 그럼 무한대로 간다로 변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로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냐면 계속해서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마이너스 x는 뭐로 가겠어요? 야, x가 계속 작아져 음수로. 그럼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겠냐고. 계속 커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로 변형하려고 한다면 오른쪽 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된다고. 머릿속으로.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 0이 똑같지.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x제곱은 여전히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 근데 분자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 0, 0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때.
이때는 1번의 답은 2고 2번의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오케이?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이제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 이 단원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지금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실전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 활용이 남아서 거기를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잘 만든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그 말은 진짜 맞는 말 같은 게 수업 태도는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진짜 드물죠. 수업 태도가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진짜 드문 거죠. 그 기간 동안. 사실 처음이 베스트죠. 그 다음에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숙제가 나갈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숙제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책 중간까지는 무조건 합니다. 오늘 숙제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책 중간까지, 부분까지는 무조건 숙제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관성이란 게 있거든요.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안 한다. 그럼 그 새끼는 내일 하냐? 내일은 절대 못 하지. 왜냐면 오늘 거 모르는데 연속된 과정에서 내일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책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는 철저히 다음 시간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베껴서라도 오세요. 베끼면 그래도 적어도 리미트는 빨리 써줄 수 있겠죠. 네? 네. 준무 씨, 어떤 말씀이시죠?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약간 활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주셔야 오늘 숙제인 연습 문제 27페이지까지가 오늘 숙제인데 여기를 좀 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잘 들어. 연습 문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됩니다. 약속하고. 자기 수학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다 해와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하려면 지금 제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페이지부터 여러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2번 문제를 봐볼게요. 기본 문제 1-7번의 2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우스라는 기호는 사실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수능에는 나올 수가 없지만 내신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여러분 알아보면 가우스 x는 n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가우스 x는 n이다. 근데 뭐냐면 x가 n과 n 플러스 1 미만 사이일 때 이때 가우스 x는 n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우스 x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순화시킨 말이 뭐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게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우스 x는 n, 괄호 x는 n과 n 플러스 1 사이일 때 가우스 x는 n이 된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봐볼게요. 좋아. 3분의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x가 뭐라고요? 무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무한대로. 그렇더라도 가우스 x랑 x는 대답해 주세요. 이거 최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렵습니다. 지금 제 물음이 가우스 x랑 x는 최대 몇 차이 날까요? 최대.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어도 가우스 x랑 x는 최대 몇 차이 날까요? 많아봤자. 대답해주세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1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우스 3분의 x랑 3분의 x 중에 어떤 게 더 큰 수예요? 여러분?
가우스 가우스 3분의 x랑 3분의 x 중에서 어떤 게 큰 수예요? 용현 씨 어떤 게 더 큰 수인가요? 가우스 3분의 x랑 3분의 x 중에 어떤 게 더 큰 수예요? 가우스. 아닙니다. 3분의 x가 더 큰 수입니다. 왜냐면은 가우스 3분의 x는 그거보다 약간 작은 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여기 봐봐. 가우스 3.4는 3이에요. 왜냐면은 3.4는 3과 4 사이에 있는데 그 3이 n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우스 3분의 x랑 3분의 x는 몇 차이 나는 거라고요? 많아봤자? 1보다도 차이가 안 난다고요. 최대 차이가 나봤자 0.9999999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3분의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3분의 x보다 약간 작은 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좋아. 호영씨 지금 바로 상담 바로 쓰고 있잖아. 지금 저 새끼. 아주 좋은 자세야. 바로 저 새끼 지금 바로 정신 차리고, 이 새끼 계속 조져지겠다. 그러면은 이게 분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돼요? 이렇게 곱했을 때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얘랑 곱하면 x분의 12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파는 굉장히 작은 수.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작은 양수. 임의의 양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해져 있는 수죠. 얘는 상수예요. 분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너 왜 지금 내 배 보고 있어? 야. 야, 아니 분자가 정해져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면 서현 씨 어디로 가겠어요? 지발 차차 0으로 가죠. 0으로. 분모가 계속 커지는데 분자가 상수면 얘는 0으로 가요. 그럼 4에서 0을 빼니까 뭐겠어요? 4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우스라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라. x랑 가우스 x는 거의 근접해 있는 수라는 거죠.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근데 그거를 변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야, 이 피드백, 눈빛 피드백 장난 아니다. 야, 너네 진짜 멍청한 표정 짓기는 진짜 1등인 것 같아. 야, 지금 뭐 비하하면 안 되는데 장난 아니야. 야, 지금 무슨 말 알겠어 모르겠어. 진짜 알겠어 모르겠어. 잠깐만. 다 한 번씩 무작위로 물어봐야겠다. 지발. 찬영 씨. x랑 가우스 x 중에 뭐가 더 큰 수라고요? 얘가 얘보다 얼만큼 클 수 있다고요? 그렇죠. 최대 1보다 작은 수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대.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우스 x를 어려우니까 x 마이너스 알파로 바꾼 거야. x보다 약간 작은 수다 그런 뜻인 거지. 근데 이 알파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근데 모르는 거지. 0과 1 사이의 수인 것밖에 모르는 거죠.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얘는 100% 0이 된다. 그건 확실한. 내가 이 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얘가 0과 1 사이의 수니까. 지금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거에 대한 말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 설명이 아니라 그냥 2번 바로 해설 보면 사실 좀 알아듣기 노트 밑에 노트에 적힌 말이 제가 한 말이에요. 지금 제발 저 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노트에 있는 말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길게 쓴 겁니다.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시 제대로 설명한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건 사실 저만의 해석인 줄 알았는데 무서워? 진짜야. 이거 나만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저도 할아버지 다 된 거죠. 왜냐면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정석을 잘 맞추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 넘겨보겠습니다. 21페이지. 왔어요. 이제 여기 수투포자. 그러니까 여기 이 교과에 갈림길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들은 사람들은 다 이해됐을 거예요. 안 들은 사람은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는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1-8번 하고 있어요. 기본 문제 1-8번. 야, 지금 더 어려워진다. 어? 자, 이게 지금 gx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gfx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프가 1번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fx의 그래프가. 자, 여러분 갑시다. 잡으러. 여기 좀 집중하세요. 잘 봐. 자, 이 값은 x값이야. 정의역이야. 합성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게 정의역이야. 먼저 그것부터 인식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fx라고 생각하기보다 gx라는 함수에 fx를 대입하는 거야. 그게 합성함수라고. 뭐라고요? gx라는 함수에 fx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근데 극한값은 언제 존재할 수 있죠? 야, 알면 대답해줘. 왜냐면 다 몰라 보이잖아. 극한값은 오늘 수업했잖아. 지바 여기다가 썼잖아. 극한값은 언제 존재해? 말해봐, 네가.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 그러니까 베이스가 중요한 거야. 지금 아까 들을 때는 막 쉽다는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다가 물어보면 지금 지바 여기 죄송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라고요? 우극한과 바로 거기로 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역시 필연적으로 우극한과 자극한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fx에서의 1 우극한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방금 누구야? 카메라 소리. 아니야? 내가 환청인가? 심각하네. 들렸지? 삥? 너 들렸어, 안 들렸어? 네 방구 소리지? 왜냐면 방금 분명히 여기서 카메라 없는 것 같은데 너 방구 꼈지? 죄송해요. 야! 너 한수신가 지금? 아니 1 우극한이 뭐냐고. 1 우극한 되면 y값이 뭐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지지. 근데 그냥 0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가까워질 때 y값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수야? 0보다 작은 수야? 큰 수지. 그러니까 얘는 f는 0 우극한으로 가는 거야. 동시에 보면 자, 이번에는 1 좌극한이야. 1 좌극한이면 왼쪽에서 오지? 그럼 왼쪽에서 오면 어디로 가는 거야, y값이? 0으로 가는데 그냥 0이 아니라 합성함수에서는 여기는 0보다 큰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작은 거니까 이 fx는 0 좌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아까 gfx는 뭐라고 생각하랬어? 박찬영 씨 말해봐. gfx는 뭐라고 생각하랬어? 좋았어. g라는 함수에 fx를 대입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적은 이게 fx라고. 그러니까 g라는 함수에 0 우극한을 대입해야 되고 g라는 함수에 0 좌극한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g야. 그러면 사랑 씨, g라는 함수에 0 우극한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아니 대답해. 뭐 좀 장난치는 거 뭐야 지금? g라는 함수에 0 우극한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0 좌극한 대입하면. 그러면 0의 극한값은 뭐라고 적어야 돼? 1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는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좋았어. 자, 우리 다시 한번 말해볼게. 합성함수는 앞으로 gfx라는 함수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gfx 이게 아니라 g라는 함수에 fx를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fx가 x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극한값이 fx라고 했을 때 이게 fx의 그림인데 0에 가까워지면 우극한도 0이고 좌극한도 0이다.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그러면은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약간 큰 거는 0 우극한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0보다 약간 작은 거는 0 좌극한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g라는 함수에 0 우극한을 대입하고 0 좌극한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 그래프를 봐볼게요. 이해됐어? 좋아. 아, 난 사실 그 태우 씨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왜냐면 이게 그 뭐지? 뭔가 자기가 못하는 그 과목이나 못하는 그걸 대했을 때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이 새끼랑 같이 지내도 괜찮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진짜 맞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너네 나중에 직장 다녔는데 직장 다녔더니 직장 상사가 괴롭히면 당장 그만둔다면 그 새끼랑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 괴롭혀도 무조건 이겨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갑자기 또 아버지 잔소리 해가지고 야 여기 잘 봐 잘 들어 자 갈 거야 1 우극한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F는 근데 0으로 가는데 그냥 0이라 말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0보다 약간 큰지 0보다 약간 작은지를 봐줘야 된다고 항상 그럼 1 우극한이면 어디로 가는 거야 0 우극한이야 0 좌극한이야 야 너네 그냥 전부 다 야 지발 대답해 1 우극한을 여기 1보다 오른쪽에서 여기 1로 가면은 0 우극한이야 0 좌극한이야 y값이 우극한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서 오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또 0 우극한인 거예요. 그러면 1 우극한도 0 우극한이고 1 좌극한도 0 우극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극한값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결과값이 우극한 우극한이라는 거예요. 0 우극한 우극한. 여기서 0 우극한이 뭐예요? 1이니까 얘는 둘 다 1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2번은 존재하면서 그 극한값이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해됐어? 3번 풀어봐. 3번 풀어. 3번 풀고 나서 제가 풀어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서현씨,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그쵸? 1 우극한이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으로) 가는데 0보다 약간 큰 거예요? 0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좋아요. 여기서 대답을 안 해야 맞는 거죠. 왜냐면 지금 1 우극한의 상황에서 0보다 0에 가까워지는데 정확히 말하면 0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아닌 거죠. 진짜 정확히 말하면 계속 0인 거죠. 그냥. 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모습이 0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지만 정확한 개념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면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계속 0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아닌 거죠. 0 그 자체인 거죠. 왼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갈 때 1로 갈 때 y값이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말 틀린 말이죠. 처음부터 0이었죠. 그리고 계속 0인 거죠. 그러니까 1 우극한과 1 좌극한이 바로 0 그 잡채 0의 함수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G에서 0의 함수값은 뭐예요? 너는 다 하기 싫으냐? 어?
2잖아.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의 정답은 2가 된다. 야, 지금 빠꾸가 안 되니까 너희 1-10번에 1번 다 풀어. 그리고 저기 뭐지? 저기 그 밑에 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 어? 유제 1, 야, 지금 넘기는 사람 뭐야? 이 새끼들 지금 못 풀어. 지금 1-10번에 1번 보면 1번의 정답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야. 왜 존재하지 않겠어? 극한값은 언제 존재하지 않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이야. 너희 좌극한과 우극한 다 써봐. 작게, 옆 사람 안 보이게. 어? 못 구한 새끼 지금 걸러낼 거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구해봐. 이 새끼들 지금 전부 다. 좌극한은 뭐고 우극한은 뭔지 구해봐봐. 그 다음에 제가 호명하면 저 오늘 아예 그냥 분위기 아예 그냥 다 그냥 째끼럽 해야겠다. 제가 호명하면 나와서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해보세요. 두 분 나와가지고. 남태우 씨. 분위기 장난 아니네. 어? 야, 구해 빨리. 좌극한 우극한 빨리 구해. 좋아. 준서 씨 벌써 구했어? 네? 대단해. 어? 대단하다. 지발. 구했어? 좋아. 야, 같이 보자. 여러분 여기 같이 보시죠. 1-10번에 fx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때 1번에서 뭘 조사를 했냐면 이걸 조사하래. 조사하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값이 없는데 값을 구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하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값이 존재하면 값을 구하고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라. 근데 왜 존재하지 않는지를 써라 이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극한값의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fx는 뭘 뜻한다고요? f라는 함수에 fx를 대입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x값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되뇌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력이 많이 늘어. 근데 이제 설명 다 듣고 지발 못생겼다 한 다음에 지 풀 때는 지 맘대로 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라고.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풀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0 우극한이래요. 그럼 0 우극한이면 뭐예요? 진짜 내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다행이라 생각해라. 야, 0 우극한이면 뭐예요? 2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2예요? 그냥 2인 거예요. just 2. 지발 영어. 야, 정확했지? 이거 그냥 just 2라고 지금. 야, 좋은 말이다 이거. 그러니까 2보다 크지도 않고 2보다 작지도 않고 2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2. 원래부터 2가 영어로 뭐죠? just 2가 아니라 원래부터 2 영어로 말해봐요. 뭐예요? 개그맨 시험 보냐 나 지금? 야, 원래부터 2 뭐였냐고. 원래부터 2가 영어가 뭐야? 오리지널 2. 오케이? 처음부터 2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F2가 되는 거예요. 그럼 F2는 색칠되어 있는 거 0인 거죠. 우극한은 0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좌극한을 봐볼게요. 그럼 0 좌극한이면 자 보세요. x가 0 왼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0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0으로 가까워지는데 오리지널 0이에요? 0보다 약간 큰 거예요? 0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약간 큰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물어보는 거다 실제로는.
그러면 0 우극하는 뭐예요? 2인 거죠. 좋아요, 준서씨.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3명만 나오면 여기 반 분위기 바뀝니다. 원래 브레이브 잭기럽이 지금 3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이 우극한도 2고 좌극한도 2니까 우극한은 0이고 좌극한은 2니까 존재하지 미안해. 솔직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이 강씨 이해되죠? 좋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넘겨보겠습니다. 1-9번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과서에 다 실린 문제입니다. 뭐 중단원 연수 문제, 중단원 마무리, 잭기럽, 대단원 마무리 다 있는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야 되는데 처음 풀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풀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보실게요. 자,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포물선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차함수라고 해야겠죠?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 여기 대칭점. 꼭지점이 지금 원점이 되고요.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여기 포물선 위에 P를 지난대요. 여기를. 그러면 P의 좌표를 모르잖아요. 지금 P는 y는 종훈 씨 좋아 지금.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P의 좌표를 a, a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P를 지나면서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의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지금 문제만 읽어야 돼. 밑에 그림 안 읽어야 됩니다. 포물선 위에 꼭지점 O와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지나야 돼요. 네? 야, 그래 안 그래? 여기 이 원점, 이 꼭지점도 지나고 여기 이 점도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당연히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게 여기를 지나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축에 접하게 되는 건 오브 코스다. 그래서 그래프 그 원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서 그게 지금 그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P가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반지름은 어디로 가까워지게 되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의 방정식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 뭐냐면 중심이 a, b일 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중심이 a, b일 때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그거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의 점의 좌표를 제가 중심의 좌표를 0,r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이 중심의 좌표를 0,r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r이면서 반지름이 r이니까. 근데 이 원은 어디를 지나냐면 a, a 제곱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a, a 제곱을 지나니까 x에 a 넣고 y에 a 제곱 넣어도 어떻게 된다? 이 등식을 만족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x에 a를 넣고 y에 a 제곱을 넣어보면 a 제곱 플러스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a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r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랑 a 제곱 넣어서 전개한 겁니다. 좋았어. 지금 눈빛 좋아요. 그러면 r 제곱 없어지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구하고 있냐면 R을 구하고 있어요. R이 뭐가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R만 남겨두고 나머지 거는 이항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A 제곱 R은 이거 이항시킨 거예요. A 4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R만 놔두려면 양변을 2A 제곱으로 나눠주면 R은 얘 2A 제곱으로 나눠주면 2분의 A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쵸? 근데 A가 이 A라는 점이 X좌표가 끝없이 원점으로 가까워진댔어요. 그러면 A가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A라는 점이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정확히 쓰면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R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R은 바꾸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제가 아까 대입할 수 없는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그 수를 대입할 수 없는 때는 언제 대입할 수 없댔어요? 분모가 0이 될 때 대입할 수 없다. 그 말은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모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 대신에 0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대입하면 2분의 1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진짜야? 왜냐면은 얘가 여기로 가까워지면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게 제가 아직도 이거 공부할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반지름도 0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여기로 가까이 오니까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면 반지름도 0에 가까워질 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교 시험에서 0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주관식에. 근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지. 얘가 0에 이쪽에 가까워 오더라도 이 원을 나타내는 반지름은 0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게 졸라 신기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하면 집에 가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지? 이해 안 되실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여기 미정계수법이라고 배웠죠. 공통수학 1에서 다항식 배울 때 항등식에서 나오죠. 미정계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계수 비교, 두 번째는 수치 대입. 그때 나오던 말이 그 미정계수입니다. 뭐냐면 미정계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정계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a, b, c가 원래 계수죠. 문자의 그 앞에 있는 숫자니까. 근데 이제 숫자인 건 아는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써놓은 거죠. 이 a, b, c를 뭐라고 그런다?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정계수를 이제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구해보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단원이에요. 지금 24페이지를 펴주세요. (24페이지) 기본 사실 미적분원을 3주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끝낸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사실 성공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진짜로.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에요. 보통은 처음 배우면 아마 중간고사 범위까지 학원에서 나갈 거예요. 다른 학원들이. 그게 어떤 학원이든. 나가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이게 양이 불가능해. 야, 잘 들어.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은 실패해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근데 이 미적분 원은 대수랑 다르게 끝에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거 말할 때 잘 들어줘요. 왜냐면 이거 수능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미정계수의 결정. 수능에도 한 문제로 나오는 그런 파트다. 그럼 미정계수의 결정은 이 기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자, 분모가 0으로 가요. 개념을 먼저 설명할게요.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a분의 b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3이래. 너무 신기한 게 얘가 0으로 간대. 그러면은 자동으로 얘도 뭐로 가야겠어? 0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걸 만약에 친구가 물어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수가 돼야 되는 거야.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면 원래 존재하지 않는 수가 돼야 돼.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존재하는 수라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분자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로 가야 된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럼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 이 C는 알파벳 C가 아니라 상수 C를 말합니다. 콘크리트. 야, 아니 그 분모가 C로 가면 이건 C분의 야, 이거 또 지바 이거 상수 이거 해가지고 다른 학원 애들이랑 말하는데 야 이거 콘크리트라서 C래 이렇게 말하면 이거 붕신이야. 너네 바로 붕신된다. 그거 어? 콘크리트는 이거 다음에 나온 얘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너희 사실 그 말도 못 알아들었지. 다시 말할게. 분자가 0인데 분모가 0이 아니면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준서씨. 0이 되겠지. 근데 0이 아니잖아. 지발. 이게 만약에 3이었으면 3분의 0이면 0이어야 되잖아. 근데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모도 마찬가지로 뭐로 가야 되는 거야?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이거를 학생 때 나는 이해 못했었어. 나는 그냥 그때 외우고서 풀었는데 가르치면서 알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 원리. 자,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결과가 3이래. 그 말은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반대로 분모는 모르는데 분자가 0으로 가. 근데 결과가 3이래. 그럼 분모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달라. 그 이유가 다른 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과 연관 지으면서 이해하면서 문제를 너 빼. 이 새끼야. 빼. 이 새끼야. 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지금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자, 위쪽에 그 문제에 상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상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1-10번 문제에 상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상수라는 말이 없으면 문제 오류입니다. 알겠어요? 상수는 여러분 정해져 있는 수를 말합니다.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수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분모가 뭐로 가죠? 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x가 1로 가면 분모 뭐로 돼? 0이 되잖아. 근데 분자는 0이라고 단언할 수 없어. 분자는 a-2로 가. 분모는 0으로 가고. 근데 원래는 분모가 0이 되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존재한대. 그러니까 넌센스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분자도 반드시 뭐로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싸워볼 수 있는 거라고. 같이 0이 돼야. 그러면은 A는 뭐겠어? 야, A-2가 0이면 A2 아니야? 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다시 갈게. 여기서 1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된다고 했어? 분모가 0인 상황에선 대입할 수 없어. 그래서 분모가 0인 상황에서는 분모를 0이 아닌 상태로 만든 다음에 대입해야 돼. 이런 것들을 되뇌면서 굉장히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약분이다. 그래서 이걸 2x로 묶어주면 1-x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럼 분모가 1이 됐으니까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 a는 2다. 이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도 문제 봐볼게요. 오늘 이게 마지막 문제야. 그리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해. 약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답지풀이랑 제풀이가 다른 때가 있어. 접근이나 그런 게. 그럼 그때는 메모를 잘 해두고 제풀이를 따라와야 돼.
싱크를 맞춰가는 거니까. 알았어? 아니, 알았어? 그럼 이제 보시면 x가 1로 가. 그럼 분자는 뭐로 가요? 분자는 뭐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 그럼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얘가 0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0이 아니잖아. 지발. 이 3분의 1을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 0이 아니네 라고 읽어줘야 된다고. 왜냐면 얘가 0이면 분자가 0이면 당연히 얘가 0이 됐어야지. 근데 0이 아니잖아. 그럼 이상한 거야. 넌센스 되는 거지. 분자가 0인데 왜 0이 아니지? 분모가 0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수정리. 1을 대입하면 0이래. 여기서 이제 답지랑 달라. 인수정리 뭐라고요? 인수정리. 고등학교 1학년 때 FA가 0이면 다항식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란 거는 뭐를 인수로 갖는 거야?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샬라몽 이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약분하고 나서 네? 1을 대입했을 때 3이 되려면 여기에 어떤 식이 와야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한 번에 바뀔 수가 있다.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선행을 했거나 해설지를 보면은 이거 식을 연립해서 구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숙제 하실 때도 이렇게 바로 안 쓰면은 지발 다 베낀 새끼야. 바로 할 수 있어.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크를 맞춰갈 때 그거 메모를 꼭 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 머리 안 좋으니까 지금 이때까지 성적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 지금도 착각하는 거 아니죠? 초등학교 6학년 때처럼. 나 머리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저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자,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옆에서 딱 보면, 너 어떻게 바로 나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다? 없어지고 대입했을 때 3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A는 1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1-11번까지 풀고 끝내자. 왜냐면은 그 숙제를 잘 하려면 지금 1-11번이 중요해. 그래서 1-11번 제가 설명하고 숙제는 27페이지까지 전부 풀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제가 오늘 영상을 바로 올릴 거예요. 근데 바로 올리더라도 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4시간 뒤가 될 건데 그러면은 한 번 해서 안 될 때 지발 그럼 나 과외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2번, 3번 해봐. 그러면 그거 훨씬 나을 거야. 영상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일단원을 잘 끝내면 아마 그 사람은 계속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 오전이랑 오후 때 다시 보면서 숙제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11번 이제 문제를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오늘 그 수업의 종합편이에요. 지금 이게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추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로 가요. 구조가 중요하겠죠? 그럼 얘는 뭐로 가는 거예요? 너네 이게 문제야. 샤이보이, 샤이걸 이게 문제라고. 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상수야. 그럼 얘는 뭐겠어? 0이지. 분모가 계속 커지면 분수값은 계속 작아진댔잖아. 분수가 커질수록 분수값은 작아지고 그럼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분수값은 무한히 작아져서 얘가 0이어야 되는 거라고 원래. 당연히. 근데 얘가 0이 아닌 거야. 넌센스라고. 뭔가 이상한 거라고. 그 이유는 뭐다? 분자도 같이 맞짱 뜨는 거라고요. 지금 무한대로. 얘도 무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맞짱을 뜨는 거라고. 근데 맞짱 쓸 때 어떻게 뜬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로 뜨게 된다. 근데 이 뒤의 상황은 모르는 거다. 어차피 얘들은 다 삭제된 애들이니까. 그래서 fx가 2차 함수이면서 2차항의 개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옆의 조건으로 가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자, 좋았어. 잘 듣고 있어 지금. 어? 좋아. 저기 봐봐. 제가 뭘 먼저 보랬죠? 말을 많이 했지만 미적분 원에서 뭐가 중요하댔죠? 그렇죠. 오, 씨발. 야, 흥분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조가 중요하다. 관찰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막 외우듯이 풀면 안 돼. 하면서 풀면은 결국 얘 킬러를 못 풀어. 여기 봐. x가 2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잖아. x-2가 있으니까.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얘가 어떤 거라고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근데 존재한대, 1로.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라고. 0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수정리를 쓰면 제가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인수정리를 했잖아요. x가 2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건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2니까 여기는 2x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만 모르는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약분된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뭐예요? 3이죠? 그럼 분자도 같이 3이어야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상수항이 뭐겠다? 1이겠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fx는 x-2 곱하기 2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다항식 인수정리를 이용한 미정계수 필살기. 바로 인수분해된 식으로 접근해서 바로 푸는 거. 이게 여러분 중간고사를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GPT한테 제 수업 요약해달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능한 한 빠른 풀이를 가르친다. 전 진짜로 그걸 가르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이용해서 빠르게 답으로 접근하는 요거를 숙제하면서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해석지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제안을 드릴게요. 줘봐. 사실 제가 이거 한 5번째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학을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아요. 뭐 사기꾼이라고 저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못하는 애한테 계속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다풀 수학이나 뭐 다른 원장님들은 원래 잘했겠죠. 집에 그러니까 못하는 애한테는 반복만 시킬 수 있어요. 맞는 말이야. 물론 영상으로 못 보시겠지만. 제가 이 정석으로 공부했는데 아까 다인신 2번째 듣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이 책이. 그게 뭐냐면 일단 자기가 선행 나갔든 쉽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일단 주의 깊게 수업을 굉장히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깊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푸실 때 야, 잘 들어. 다음 시간에 책 안 갖고 오면 진짜 내일까지 안 갖고 오면 알아서 해. 여기 옆에다가 여기 채점하지 마시고 여기 옆에다가 자기가 답안지를 봤다. 그래서 숙제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노란색으로 치지 마시고. 여기 문제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그래서 이 책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책을 여러분 2번, 3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책에는 그렇게 좀 여러분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다 빨간색 표시가 돼 있어도 된다. 그리고 해설을 봐라. 해설을 적극적으로 봐라. 근데 대신에 내가 해설과 다른 부분의 설명은 말을 꼭 해준다. 오늘 2가지가 있었거든요. 인수분해할 때 루트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랑 그 다음에 미정계수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접근하는 거. 이 2가지를 좀 그런 거를 메모해 놓고 반영하면서 그 외에는 해설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네? 내일 숙제하고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